커리어, 은퇴, 노후, 부모 건강, 자녀 걱정. 4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는데 왜 40대들은 걱정과 고민뿐일까요? 40대는 치열했던 인생의 질풍노도를 지나 비로소 성취를 맛보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안정의 기쁨만큼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아픔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미래가 기대되기보다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웬만한 일은 감흥이 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40대를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영상은 행복과 고통,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40대를 위한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담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도 처음부터 인생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부터입니다.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의가 열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에게 40대는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40대에게 쇼펜하우어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첫 번째는 마흔의 인간관계입니다. 고독을 즐기세요. 40대에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에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과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불행을 초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반려견 아트만이 그의 곁에 있었고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것은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무기력이나 공허함, 권태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고독을 대면하기 두려워 피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공허하니까 외부로부터 무엇이든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예술과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고독이 두려울 때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두 번째는 마흔의 돈입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다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강의를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를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로 나누었습니다. 진짜 부자에게 부는 재난과 불행의 방호벽이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소하며 돈 관리에 철저합니다. 돈은 장점을 개발하고 교양을 쌓는 데 쓰지요. 반면 가짜 부자는 과시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교양이나 지식 같은 정신적인 활동에 흥미가 없기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돈을 낭비합니다.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정신적 활동을 하는데 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지한 자가 부자가 되면 그 무지가 품격을 떨어뜨린다.
세 번째는 마흔의 행복입니다. 똑똑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지능이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높은 지능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고통을 더 많이 겪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신경이 활발하고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는 지성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덜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죠. 먼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상상력을 억제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모든 일을 증폭시켜버리는 바람에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의 고통보다 훨씬 커집니다. 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당한 냉대와 모욕을 곱씹지 않고 불쾌한 일도 담담하게 넘길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 해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 황금기이자 인생은 고통임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40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확고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 어렵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한 법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의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믿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을 납득시키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설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쉽지만 그를 교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대화가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우연히 일어나고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허영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관련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소질을 가진 사람의 약점, 성격적 결함, 부족한 능력 등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여러 결함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면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도덕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커리어, 은퇴, 노후, 부모 건강, 자녀 걱정. 4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는데 왜 40대들은 걱정과 고민뿐일까요? 40대는 치열했던 인생의 질풍노도를 지나 비로소 성취를 맛보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안정의 기쁨만큼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아픔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미래가 기대되기보다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웬만한 일은 감흥이 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40대를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영상은 행복과 고통,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40대를 위한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담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도 처음부터 인생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부터입니다.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의가 열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에게 40대는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40대에게 쇼펜하우어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첫 번째는 마흔의 인간관계입니다. 고독을 즐기세요. 40대에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에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과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불행을 초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반려견 아트만이 그의 곁에 있었고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것은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무기력이나 공허함, 권태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고독을 대면하기 두려워 피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공허하니까 외부로부터 무엇이든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예술과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고독이 두려울 때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두 번째는 마흔의 돈입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다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강의를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를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로 나누었습니다. 진짜 부자에게 부는 재난과 불행의 방호벽이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소하며 돈 관리에 철저합니다. 돈은 장점을 개발하고 교양을 쌓는 데 쓰지요. 반면 가짜 부자는 과시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교양이나 지식 같은 정신적인 활동에 흥미가 없기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돈을 낭비합니다.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정신적 활동을 하는데 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지한 자가 부자가 되면 그 무지가 품격을 떨어뜨린다. 세 번째는 마흔의 행복입니다. 똑똑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지능이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높은 지능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고통을 더 많이 겪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신경이 활발하고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는 지성활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덜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죠. 먼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상상력을 억제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모든 일을 증폭시켜버리는 바람에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의 고통보다 훨씬 커집니다. 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당한 냉대와 모욕을 곱씹지 않고 불쾌한 일도 담담하게 넘길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 해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 황금기이자 인생은 고통임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40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확고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 어렵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한 법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의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믿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을 납득시키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설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쉽지만 그를 교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대화가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우연히 일어나고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허영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관련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소질을 가진 사람의 약점, 성격적 결함, 부족한 능력 등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여러 결함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면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도덕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